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반쯤 전에 맥북 에어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어요. 한 달 사용기를 올려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서브 컴퓨터로 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맥 OS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맥 OS의 매력도 느끼는 반면에 불편한 점도 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하면은 이 초기 설정법을 알려드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맥북도 좀 초기 설정, 초기 필수 프로그램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윈도우 기반의 PC들이나 노트북들은 누구나 다 적응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이나 뭐 오피스 프로그램 이 정도만 설치한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하죠. 뭐 요로탈 뭐 설정 같은 게 필요가 없는데, 맥북은 초기 필수 설정, 초기 필수 프로그램들 이런 걸 설치하고 말고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맥북을 사용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 맥북 유저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딱 5가지만 꼽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갈게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로고키와 방향키를 조합해서 이리저리 화면 분할을 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맥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데요. 맥북을 그냥 사용하면 창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때그때 마우스로 잡아서 크기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됐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좌측 상단에 요 전체 화면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창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해야 했는데, 이 마그넷 어플을 사용하면은 윈도우와 똑같이 화면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요. 가장 큰 단점이자 가장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유료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좀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마그넷이라는 어플이 1년 전까지만 해도 1,2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600원이더라고요. 약간 잘 나가니까 가격을 확 점프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괘씸하긴 한데, 저는 더 가격이 오를까봐 지금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이따가 무료 프로그램도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 친구를 설정을 했다면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이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손쉬운 사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자물쇠를 잠깐 클릭해 준 다음에 여기서 마그넷이라는 어플을 켜주면 돼요. 그러고서 잠금을 한 다음에 다시 나오면 되는데, 요러면은 설정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컨트롤 키와 옵션 키 이 두 가지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은 좌우 그리고 상하 절반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에서는 총 4분할까지 가능하잖아요. 이 마그넷도 컨트롤 옵션에 U, I, J, K 요거를 누르면은 이 4분면에 맞게 알아서 들어가요. 크롬으로 보여드리면은 정확하게 4분면이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여기서 조금 더 좋았던 거는 바로 3분할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컨트롤 옵션을 누르고 E, T, E, T, D, F, G, D, F, G 이렇게 누르면은 3분할에 맞게 3분의 2지점 또는 3분의 1지점으로 바로바로 스위칭을 해줘요. 이게 3분의 2 화면이 약간 큰 모니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한쪽에는 카톡 띄워놓고 나머지 3분의 2 쪽에다가는 내가 작업하는 그런 페이지 이런 거를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니터를 따로 연결을 해서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한다면 컨트롤 옵션 커맨드를 누르고서 좌우 방향키를 통해서 모니터 간 화면을 전체 옮기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패드와 맥북을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여기 보이는 스펙타클이라는 어플인데, 이 무료 프로그램으로도 마그넷이랑 똑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그넷이라는 이 유료 어플을 굳이 구입한 이유는 검색을 하다가 다른 정보에 잘못 낚였습니다. 제가 검색해서 알아볼 때에는 그 차이가 맥북을 모니터에 연결을 해서 외장 모니터를 사용해서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때 이 스펙타클이라는 무료 어플은 화면 간 전환은 되지 않는다, 한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나는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니까 그냥 유료여도 이걸 마그넷을 구매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스펙타클이나 아니면 다른 무료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유료 앱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무료 앱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에버노트예요. 여러분들은 아이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아니면 맥북 기본 메모 어플을 잘 사용하시나요? 물론 애플 제품끼리는 굉장히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해서 바로 아이패드에서 보고 아니면 바로 아이폰에서 보고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에서 열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물론 크롬을 사용하면은 어찌저찌 메모를 열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보조적인 방법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저처럼 다양한 OS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한 그런 동기화가 가능한 메모 어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에버노트를 사용합니다. 에버노트의 가장 큰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기기까지가 무료고 3기기부터는 유료예요. 가격도 한 달에 뭐 몇천 원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한 번 메모 어플은 딱 길들여진 순간부터는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일부 버전에서는 좀 동기화 오류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업데이트 한번 잘못하면은 동기화 문제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버노트를 9버전으로 사용을 하다가 한 이쯤 지났으면 이제 버그 같은 거 다 잡혔겠지 라고 했을 때, 그때쯤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폴더 구성이나 UI 같은 게 좀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를 가진 메모 어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동기화 문제가 없는 버전을 사용하신다면은 그런 동기화 문제로 속썩는 일도 거의 없고요. 만약 3기기 이상 다른 OS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동기화가 가능한 메모 어플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원노트, 이런 대체 프로그램도 존재해요. 특히 노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나? 개인 사용자에게는 꽤나 많은 부분을 무료로 열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는 메모 어플이 되고 있죠. 생산성 메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요즘엔 주로 뭐 노션이나 에버노트 요 정도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원노트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에버노트랑 노션에 대한 상세 비교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각 프로그램들의 장단점들은 메모 어플만 따로 빼서 상세 기능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에버노트 사용자로서 그 두 가지 단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잠자기 모드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사실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주로 영상 작업을 하고서 렌더링을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큰 용량의 파일을 뭐 옮기거나 업로드하거나 이럴 때처럼 좀 걸어두고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잠자기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렌더링 하고 있던 게 멈춰버리고 나중에 다시 또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설정에 들어가서 배터리 옵션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끄기 요걸 조절해서 디스플레이를 꺼지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꺼지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요 암페타민이라는 요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상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치트시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맥북의 단축키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단축키가 전부 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기능을 빠르게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는 단축키인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이 단축키도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정말 자주 쓰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외우기엔 좀 힘들죠. 그래서 필요한 기능들만 사용하곤 하는데, 원래는 단축키가 필요하면은 요 상단에 파일, 편집, 보기, 이동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요거의 단축키는 요거구나, 요거의 단축키는 요거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치트시트를 설치하면은 커맨드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해당 프로그램의 단축키를 한 화면에 띄워줍니다. 해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좌측 상단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파인더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에버노트를 켰다라고 한다면은 에버노트에 맞는 요 단축키들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여기 파일, 편집, 보기, 노트 여기에 나오는 단축키들을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파리를 들어가서 단축키를 하면은 사파리의 단축키가 보여지고, 크롬을 활성화한 다음에 보여주면은 크롬의 단축키를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이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단축키들도 한 번씩 눌러보면서 조금 더 적응이 빨라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로 배럴 터치 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별 5개를 줘도 모자르지 않는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입니다. 이름 그대로 더 좋은 터치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맥북에서 손으로 조작하는 모든 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점은 유료라는 겁니다. 가격을 알아보니까 2년에 8.5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20.5달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어플 치고는 가격이 좀 있죠. 그런데 45일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무료 기간 끝나면 다른 대체품을 찾는 게 국룰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거는 결제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45일 무료 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영역이 워낙에 많습니다. 특히나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바로 터치패드 커스터마이징이에요. 저는 뭐 그냥 제스처 정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군데 찾아가면서 이것저것 설정을 좀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유용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맥북에서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커맨드 Q를 눌러야 되죠. 이거는 윈도우에서는 Alt F4랑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터치패드 오른쪽 하단에 저는 설정을 해둬서 여기만 누르면은 바로 종료가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각 코너마다 위치별로 내 입맛에 맞는 설정을 할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2손가락, 3손가락, 4손가락, 5손가락까지도 인식을 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포스터치도 활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만 붙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을 터치했을 때 바로바로 탭이 전환이 돼요. 저는 이렇게 인터넷 탭을 옮길 수 있는 탭 전환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2손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을 터치했을 때에는 윈도우의 Alt 탭과 같은 설정을 해놨어요. 저도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정이 있다면 또 추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맥북을 사용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최대한 좀 안 겹치는 프로그램이나 좀 유명한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정말 유용하다 싶은 것들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린 거예요. 유료라서 좀 아쉬운 어플들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BTT를 제외하고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사용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